네, 반갑습니다. 오늘 엄마의 새벽 4시를 쓴 지에스더고요. 제가 PPT 화면 공유하면서 제 소개도 드리고 미니 강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먼저 소개하면은 책을 읽은 분도 계시고 안 읽은 분도 있으신데 저는 우선은 두 아이의 엄마예요. 9살이고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가 5살이고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복직해서 현재는 특수교사로도 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광주 아까 여기 편호주님께서 전라도 나주, 네, 전남 나주에서 접속하셨다고 했는데, 네, 저는 그 옆 도시인 광주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고요. 특수학교에서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업으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씁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작가로.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좀 균형을 맞추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 드릴 건데 저는 정말 작심삼일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 나는 결심하는 대로 계속 끝까지 해낸다는 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주로 얘기 드리는 가장 핵심 내용은 미라클 타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미라클 타임을 하는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미라클 타임을 설명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쓰세요. 네, 제가 이거 5단계를 얘기 드릴 건데 그 단계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으실 건데 그거를 무조건 쓰세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어떤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아, 이 작가가 이렇게 했으니까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만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는 나에게 맞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나갈 것인지 나는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의 아이디어를 얻는 책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쓴 책이니까요.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작가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못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 작가는 이렇게 해나갔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나가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훨씬 나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새벽 4시에 뭐 하세요? 아까 호주님은 이제 5시에 일어나기 시작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 4시 무엇을 하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나 4시에 뭐 했지? 네,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면 또 좋고요. 네, 저는 뭘 하냐면 출근하죠. 책상을 이기성님은 출근 준비를 하셨다고 일어난 적 없는 시간 네, 자고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네, 나는 자고 있다. 저는 새벽 4시에 책상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하는 건 저에게 시간을 선물해요. 새벽 4시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에 책상에 출근해서 나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아, 오늘 하루가 새롭게 시작이 됐고 그럼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건 사실 선물이거든요. 그럼 그 선물을 난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지? 나는 어떤 기분으로 시작하고 있지? 여러분들의 하루에 선물 같은 하루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그래서 네, 고민하면서 꿈꾸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내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 어쨌든 제가 이 미라클 타임, 저에게 맞는 미라클 타임을 한 결과 3년 동안 책을 4권을 출간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2019년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서 2019년에 첫 번째 책이 나왔고 2022년까지 총 4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실 쓴 거는 제가 휴직하는 기간 동안 썼고 거의 4권을 쓰는 기간은 2년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3권은 아이들하고 육아하면서 있었던 거를 좀 정리해서 쓴 책이고 4번째 책은 이제 제가 육아휴직하면서 이런 것들, 제 변화를 좀 정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쓴 책이어서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엄마의 새벽 4시는 습관이에요. 그것도 아주 작은 습관. 이게 쌓였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면서 그 습관들이 합쳐지면 루틴이 되거든요. 그럼 그 루틴을 어떻게 지속해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드리는 책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이 낳으셨나요? 결혼하셨나요?
자, 여러분들 결혼할 때 마음 어떠셨어요? 그날 굉장히 예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쁜 느낌 들고.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자, 결혼하는 날, 그다음에 아이 임신해서 이제 아이 태어나는 날. 그때가 너무 기억이 안 나나요? 너무 옛날 이야기, 옛날 일. 아프기도 하고. 저는 결혼하면 핑크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고, 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은, 네, 이게 저희 집이죠. 여러분 집은 어떠시죠? 아이들 한창 어릴 때는 이렇게 집이 좀 난장판으로 키우게 되면서, 저희 둘째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울죠. 들어 누워서 막 바닥 구르면서 웁니다. 네, 이런 육아 현장 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고요. 제가 이제 특수교사잖아요. 저는 2007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바로 임용을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에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 안정적인 직장이 주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고, 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선생님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고 교육 현장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돈을 너무 잘 씁니다. 안 벌던 돈이 생기니까 돈을 계속 써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너무 쉽게 긁었어요. 첫 해부터. 그래서 돈이 통장에 들어온 즉시 없어지죠. 통장에 대고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월요일 날 출근하기 싫더라도 우선 출근은 하고 일하러 가고,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일을 그만하고 싶기도 했다가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며 살았죠. 그런데다가 제가 정말 놓지 못했던 게 자기 개발이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무수히 자기 개발하며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사실 모아놓은 돈이 없었어요. 이거 자기 개발한다고 다 써서. 우선은 영어부터 들어가죠. 영어는 못 놔요. 영어를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학원을 등록합니다. 등록했지만 몇 개월 안 다니고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뭐 토익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토플을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또 생각한 게, 집에서 하면은 이게 미루진 않겠다 해서 화상 영어를 신청합니다. 외국인하고 대화하면 회화가 늘겠지. 근데 그것도 2, 3개월 하면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느는 게 안 보이잖아요.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영어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을 계속하죠. 수영도 배워봤고, 방송 댄스도 배워봤고, 요가도 배워봤고, 필라테스도 배워봤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배우죠. 그런데 이것도 우선은 결제는 3개월씩 해요. 왜냐면 할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씩 신용카드 긁어요. 하지만 얼마나 가나? 한 달 안 가요. 그러니까 다달이 청구되는 돈들이 있어요. 돈들이 있는데 마음은 불편하지만 안 맞으니까 뭐 환불 이런 거 할 생각 안 하죠. 그렇게 해서 또 돈을 쓰고, 마음이 좀 풍요로우려면 악기를 배워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피아노도 다시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뭐 하프, 뭐 크로마 하프도 배우고 제가 배울 수 있는 악기들을 또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것도 재미가 없어요.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뭐냐면 이게 나한테 뭐가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단기간으로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악기는 이거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날리고, 그러다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은 건 공예입니다. 여러분, 공예의 특성이 뭐냐면 돈 먹는 하마예요. 이게 계속 사야 돼요. 천을 계속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인형 만들기를 했어요. 여기 보이는 이게 코튼돌이라는 인형이거든요. 이게 재료값이 되게 비싸요. 근데 만들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를 결혼한다는 사람한테 다 만들어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 쓸데없이. 그런 다음에 이제 막 태교 용품도 제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잖아요. 나는 아이 임신하면은 우리 아이 태교 용품 다 내가 만들겠구나. 근데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아이 임신하니까 바느질이 그렇게 속이 답답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더 속이 울렁거려서 바느질 안 했고, 마지막에 제가 정점을 찍게 배운 건 미싱이에요. 미싱은 기계값부터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다른 것 중에 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게 탁자도 커야 돼요.
미싱도 놔야 되고 재단도 해야 되고 하니까 탁자도 커야 되고 창고가 필요해요. 천을 계속 넣어 놔야 되거든요. 이게 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소모품도 엄청 필요해요. 그러니까 맨날 돈 먹는 하마의 취미 생활만 한 거예요. 자기 계발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좀 사랑해야겠다는, 나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나는 늘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나만의 압박감. 그냥 살면 게으른 것 같잖아요. 계속 뭘 해야 돼요. 나를 가만히 절대 두지 않아요. 어떻게? 돈을 쓰면서. 그런데 지나고 나면 너무 허무해요. 자격증을 딴 게 없어요. 작품이 쌓인 것도 아니에요. 남는 게 하나도 없이 신용카드 고지서만 있어요. 그래도 다른 게 있을 거야. 다른 게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찾다가 결혼했죠. 결혼하고 아이 낳으니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나를 위해 돈을 못 씁니다. 버는 돈이 한정인데 그동안 100% 나를 위해 돈을 쓰다가 아이와 우리 가정을 위해 돈을 쓰는 거로 이제 회로가 싹 바뀌어야 되죠. 그거부터 사실 적응하기 힘들었죠. 그런데다 두 번째, 돈이 없는 거는 둘째 치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아이들 어릴 때 엄마가 거의 24시간을 케어가 되는 상황에 돌아가니까 시간까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때는 그래도 어떻게 버텼어요. 왜냐하면 복직할 것만 생각하고. 하지만 둘째 낳고는 이게 진짜 바닥에 내려갑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요. 두 아이 다 데리고. 그리고 저희 첫째 아이가 이때 동생이 2018년에 태어났는데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거부했죠. 이때만 해도 코로나가 있던 때가 아니라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 간다는 건 되게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설득해서 보낼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데리고 있었어요, 두 아이를. 그러니 날마다 이게 땅을 파요. 육아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오늘 아이랑 이거 할 거야. 계획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 내가 육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너무 제가 실패감을 맛보는 거예요. 집은 안 치워져요. 아이는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삼시세끼 밥을 차리는데 밥도 잘 못 차려요. 그러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못하는 엄마. 그리고 밤마다 뭘 하냐? 아이한테 미안해. 사과를 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엄마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맨날 미안하다고 첫째 아이한테.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우울하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음을 바꾸기로 합니다. 이게 아이만 잘 키울 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아이만 잘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 이건 결과가 더 안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육아서를 제가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아니구나. 결국은 엄마가 자기를 키워야 된다는 거에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그럼 나를 좀 제대로 알아보고 나를 좀 파악하면서 나를 좀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작심삼일을 반복했지? 여러분들은 왜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내가 게을러. 나는 너무 게을러서. 그리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요. 팩트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진짜 아이들 돌보다 보면 그냥 노루꼬리보다 하루가 짧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할 게 많죠? 집안일, 아이 돌보기, 일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데 맨날 미루는 모습만 보이니까 바빠. 그러면서 결론은 늘 이거예요.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계속 실패했어. 라고 저는 그동안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제 삶을 바라보고 다시 나를 좀 사랑해야겠다. 이러면서 다시 나를 파악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새로 잡아갔던 것 중에 하나가 습관입니다. 수많은 습관책을 읽었고 이걸 습관을 어떻게 잘 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쉽게 잡아야 되느냐 했을 때 결론은 여러분 시스템입니다. 내가 습관이 안 잡혔다는 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면 자동화. 여기서 자동화는 뭐냐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몸이 움직여야 돼요. 내가 오늘 이거를 해야 된다는 의지력이 초반에는 필요해요. 당연히. 왜냐하면 없던 거니까. 내가 여태까지 내 뇌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습관에 정말 수많은 연구를 실어 놓은 책 중에 하나가 헤빗이란 책인데 거기에 습관이 지배하는 삶은 어떠냐면 처음에는 노력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력은 줄어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다짐해야 되고 산다? 그건 너무 힘들죠. 날마다 동기부여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의지력이 강하고
뭔가 되게 동기부여가 잘 돼서 그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시스템을 잘 만든 사람들이에요. 자동으로 굴러가게. 그래서 또 유명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도 나오는 복리의 힘이 있어요. 이게 하루에 1%씩 좋아지면 나중에 37%까지 올라간다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낙담의 골짜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경사가 아니고 밑으로 쭉 있다가 위로 팍 올라가거든요. 그럼 위로 팍 올라가기 전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게 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많은 습관책에서 말하기를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기 위한 행동은 아주 쉬워야 돼요. 어느 정도 쉬워야 되냐면 뇌가 거부가 1도 없어야 돼요. 뭐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수준보다 더 진짜 낮게.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만큼의 시작해야 되는 행동이냐면 30초. 여러분 30초 안에 행동. 진짜 생각 안 들어가죠. 30초 안에 바로 행동이 되는 거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뭐 길으면은 2분의 행동이란 것도 있어요. 2분 안에 할 수 있는 거, 1분 안에 할 수 있는 거. 말은 다 달라요. 말은 다 다른데 핵심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계속하면서 결국은 자동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 하나가 자동화가 됐을 때 더 붙이면 우리는 루틴을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가 습관이 잘 잡혔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씩 붙이는 건 조금 더 쉬워요. 운동선수들이 주로 루틴으로 자기 운동을 계속하는데 그 사람들이 루틴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해요. 오늘 해야 하니까. 이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해야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시간은 그냥 오늘 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 박진영 씨도 루틴을 정말 잘 지켜요. 아침부터 오전까지 하는 게 늘 똑같아요. 그거를 20년 가까이 했다 하죠. 그래서 늘 그 시간에 잡고 그 시간에 먹고 그게 성공한 분들 보면 루틴이 정말 철저해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대입해 봐야 되죠. 나한테는 생각하지 않고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는지.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한테 정말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나는 왜 안 되지? 처음엔 당연히 안 될 수 있죠. 동기가 많이 들어가요. 노력도 많이 들어가요. 힘들지만 하려고요. 근데 그게 계속 돌아갈 때 계속 우리가 의지력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의지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행동이 될 수 있게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작심삼일을 반복했던 진짜 이유를 4가지로 뽑았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기계발서만 계속 읽은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번대.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그 작가가 알려준 방법 무조건 따라가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이 작가 됐는데 나 왜 안 돼?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해. 시작점이 달라요. 그 작가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든 건 그 사람의 내공이 그렇게 쌓인 건데 나는 그거 필요 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했다니까 나도 똑같이 할 거야.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돌진. 그리고 못하는 나를 한없이 비난, 비판 들어가요. 왜 이렇게 안 돼?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나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은 채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목표가 없었어요. 제가 직장 생긴 뒤로 제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뭘 이뤄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저는 한번 목표를 세우면 되게 높게 세워요. 자, 예를 들었을 때 책 읽기, 독서한다 그러면 기본 1시간은 해야 돼요. 1시간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아이 키워보니 1시간이 나와요, 안 나와요? 1시간 집중해서 책을 읽는다? 이건 진짜 꿀 시간인데 안 나와요. 애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높아요. 돈을 모아도 1억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가요. 1,000만 원 아니에요. 1억 가야 돼, 1억. 네. 운동 1시간 해야 돼. 이렇게 모든 게 높아요, 저한테는. 높이 잡고 그만큼을 하라고 굉장히 계속 푸시하지만 하지 못하는 나한테 날마다 비난, 비판. 그다음에 4번째. 초반에만 늘 열정을 태운 거예요. 작심삼일에 한 2-3일. 그러면서 뭐가 또 여기 강하게 자리 잡혔냐면 나 혼자 잘 살겠다. 나 혼자 성공하겠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건 질투 나서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같이 하자고 안 해요. 왜냐? 쟤도 같이 해서 제가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하자고 너 홀로
홀로 해요. 홀로 굴을 팝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 너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얘기해 주셨는데 목표가 없으면 진짜 무기력해지고 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도 집중을 못 해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루 24시간 한정이죠.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할래도 적어도 한 10분은 필요한데 10분마다 하고 끝낼 건가요? 아니 우리 일상이 얼마나 그 다이나믹한데요. 변수가 늘 있어요 여러분. '나 오늘 이거 해야지.' 그러면 꼭 못하게 상황이 나를 밀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만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 내가 이래서 못했구나.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죠 이제. 그거를 우선 시간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에 시간을 나타내는 신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절대적인 시간 24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24시간 있고 저에게도 24시간이 있어요. 이건 한정이에요. 근데 두 번째 신은 카이로스예요. 이 신은 뭐냐면 기회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신의 특성을 보면 이게 토리노,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그 상인데 앞머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 왔을 때 확 잡으라고. 기회가 내 눈앞에 왔을 때 잡으라고 앞머리가 많은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왜요? 지나가면 절대 잡지 못하게. 그러면서 이 신이 뭘 가지고 있냐면 칼을 들고 있어요. 뭐냐면 칼처럼 빠르게 결단하라고. 잘라내라고. 내가 이거 해야겠다고 잘라버리라고. 그다음에는 발이 중요해요. 발이 뭐냐면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날아가 버려요. 자, 기회 놓쳤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 드냐면 확 날아간 느낌 나거든요. 날아간 거를 못 잡은 느낌.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인데 그럼 하루 24시간 안에서 내가 어느 시간을 기회로 잡아서 내 거로 가져오겠냐는 거예요. 그 가져온다는 건 나한테 맞게 어떻게 시간을 리모델링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모델링 하는 요소는 내가 어떻게 해나가는 것과 연관 지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루에 24시간을 육아만 하지 않겠다. 아이한테만 매여 있지 않겠다로 결심하고 그럼 아이 있는 시간은 아이한테 집중하되 아이 없는 시간은 어떻게 만들 거냐에 생각을 계속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4시간 절대적인 시간 말고 상대적인 시간, 기회의 시간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그러면서 진짜 바뀐 변화는 첫 번째 미라클 타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한테 맞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맞은 건 그 사람 거. 나한테 맞는 거를 우선 찾는 여정이라고 보시면서 그게 하나하나 나를 좀 이해해 가는 과정이다. 나를 좀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서 약간 나를 사랑하는 여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맞는 거를 여러 가지 중에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꾸준해야 돼요. 이게 한두 번 한다고 나오는 결과가 아니고 길게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만들어야 되는 게 습관과 루틴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행동을 꾸준하게 습관과 루틴으로 해 나갔을 때 결국 결과도 나한테 맞게 나오는 것이 되고 이게 저한테는 인생의 기적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4권 쓸 수 있었던 건 책을 계속 쓰는 걸 했기 때문이고 계속 일정한 시간에 글을 썼기 때문이고 일정한 시간에 책을 읽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책을 4권 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한 권 쓰고 한 권 쓰고 한 권 쓰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 나 처음부터 책을 막 몇십 권 몇 권씩 써야겠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돌아보니 이런 결과가 됐죠. 저한테는 정말 기적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지금부터는 이제 펜을 준비해 주시고 할 거 이야기 나눌 거 프로세스는 5 가지입니다. 할 일, 시간, 장소, 그다음에 처음 시작은 몇 분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하나만 어떻게 집중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릴 건데 한 단계씩 가 볼게요. 우선 뭘 할지부터 정하셔야 되는데 그 정할 때 기준을 3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머리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결정은 결코 머리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움직여야 해요.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가치관이란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거예요. 난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면 좋을까? 이건 나만의 가치관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의 사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필요하냐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감정입니다. 내가 할 때 그래도 즐거운 게 있어요.
남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지만 나는 별로 안 끌리는 게 있는데 남들은 뭐 그런 거 해 하는데 난 좋은 게 있어요. 그걸 하고 나면 내가 되게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또 행동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핵심 행동으로 잡을 때 가장 이거를 좀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되게 좋은지 알거든요. 이 행동이 나한테 되게 유익한지 아는데 이상하게 계속 미루는 행동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 왜 자꾸 미루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큰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일 수 있어요. '아 이거 하면 좀 실패할 것 같은데? 지금 하기엔 좀 늦은 것 같은데? 남들이 이거 하면 좀 이해할 수 있나?' 이런 약간의 두려움. 그래서 뭔가 정말 중요한 행동이다 싶을 때는 내가 미루는 것부터 찾아보세요. '나는 뭘 미루지? 거기에 나한테 있는 감정은 뭐지? 내가 이거 왜 자꾸 미루지?' 이게 등에 짐처럼 따라다니거든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안 돼?' 이런 행동 누구나 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상상으로 제가 저랑 같이 미라클 타임 한 분 중에 한 분이 자격증 시험 준비가 있었어요. 근데 자격증 시험 준비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자격증 책을 책꽂이에서 꺼내서 책상 위에 놓고 펼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 책을 꺼내는 것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책이 재미가 없어요. 자격증 시험 책이 뭐가 재밌나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너무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정한 게 자격증 책을 빼서 펼친다였어요. 펼친다. 그러다가 그다음에는 펼쳐서 한 문제 본다.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행동을 생각하고 이걸 되게 잘게 나눠서 상상해 봅니다. 이거 하려면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과정이 있어요. 그럼 그 과정 중에 내가 되게 의지를 돋궈야 되는 그 첫 번째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 자체 첫 단계를 아예 핵심 행동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짧게 뭐 3 분만 딱 본다든지 2 분만 딱 한다든지 1 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양으로 아주 세세하게 나눠서 목표를 눈에 보이게 가는 겁니다. 1분 동안 책을 펼친다까지. 1분 동안 책을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그게 무슨 목표야 싶지만 내가 정말 미루고 있는 거라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뿌듯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나는 뭐가 있지?' 계속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게 결국 답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언제 할 거냐는 거죠. 언제. 중요한 건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좋아요, 습관 만들 때. 그릿에서도 말하거든요. 같은 시간에 하라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낼 수 있는 구간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왜 새벽 4 시까지 갔냐? 애들이 늦게 자요. 애들이 12 시에 자는데 그 애들 육아 퇴근할 때 기력이 이미 없죠, 12 시에. 그러니 아무리 짜고 짜내도 아침밖에 없어서 시작한 게 처음엔 6 시였죠. 6시 하다가 5시 하다가 4시 가서 지금 이제 4 시에 정착했는데 누군가 나를 안 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찾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외부 요인을 최대한 차단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걸 하려는데 나를 자꾸 건드려서 못하게 하면은 우리가 그거로 핑곗거리 삼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5 분이라도 시간을 낼 수 있는 동일한 구간을 찾아주시는 게 좋고 이제 아이들이 일찍 잔다면 저녁도 사실 굉장히 괜찮아요. 뭔가 감수성이 되게 풍부해지면서 나를 좀 돌아보기에도 좋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동일한 시간, 같은 시간대를 찾아주시는데 이거를 7일 내내 달리지 않아요. 주중에 주로 4 번이나 5 번의 목표를 두시고 4 일이나 5 일, 그다음에 주말은 좀 보충하는 날, 그리고 하루는 좀 푹 쉬는 날로 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계속 달리기 하는 것보다 쉼과 달리기를 균형 있게 가시는 게 좋은데 하루는 좀 놀게도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 주일 동안 주중에 좀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고 주말은 좀 편안히 쉬게 해 주고 하는 거로 저는 가시기를 권합니다. 그걸 찾아보려면 하루 시간을 써 보시는 거 좋아요. 내가 이때 뭐 했고 이때 뭐 했고. 그리고 장소도 동일해야 돼요. 장소도 똑같이. 중요한 거 준비물 미리 갖다 놓으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 청소 미리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딱 책상에 앉았어요. 그럼 뭐부터 해요?
지저분해. 정신없어. 정리하다 그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할 거다. 그럼 오늘 청소 들어가야 돼요. 준비물도 미리 그 장소에 갖다 놓고 거기에 나만의 공간의 이름을 정해 주시면 좋고 미리 준비물까지 갖다 놓고 약간 정리한 상태에서 사진까지 찍어 주시면 더 확실해요. 여기서 이제 이거 할 거야. 그러면서 그 공간으로 늘 몸을 데려다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준비물도 왜 갖다 놔야 되냐면 마찰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물건이 가까이 있으면 더 행동을 하기 쉬워요. 근데 물건이 저 멀리 있잖아요. 물건 가지러 가다가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생각나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죠. 이따 해야겠다. 그럼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굳이 힘들게 하게 하지 마세요. 공간 안에 딱 세팅을 해주시고 나는 거기 앉아서 바로 돌진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장소도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어디에서 뭐 아까 이제 할 일 정했으면 언제 할지도 대략 그려졌으면 이제 장소, 나만의 공간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그 시간을 처음에 하실 때는 5분을 집중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머를 맞춰 보시는 거예요. 5분에 딱 집중이 되는지 그걸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휴대폰 타이머 아닙니다. 휴대폰을 가까이 두시는 거는 나한테 유혹거리를 주고서 너가 견뎌라죠. 우리나라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박사님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책을 읽을 때 노트북과 휴대폰을 다른 공간에 둔대요. 뇌를 정말 잘 아시는 심리학자 분이 하시는 말이 왜 그러냐면 주변에 노트북과 휴대폰이 있으면 5분도 못 읽는데요. 근데 노트북도 없고 휴대폰도 내 곁에 없으면 30분 독서를 집중한대요. 자, 그렇게 뇌를 잘 아시는 분도 그런데 우리 어때요? 5분의 타이머, 일반 타이머 괜찮은 것들 너무 많기 때문에 딱 5분을 맞추시고 그것만 한 가지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서 느낀 점을 보시는 겁니다. 내일 할 수 있나? 응. 내일 이거 할 만한가? 해서부터 시간 조절 들어가시는 거예요. 5분도 집중이 너무 안 되고 힘들어. 그럼 4분 가야죠. 네. 그래서 내가 진짜 할 만하다는 시간을 찾아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타이머 맞추고. 타이머 정말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네. 나의 몸의 생체 리듬을 믿지 마세요. 이 정도면 5분인가? 아니에요. 타이머 들어가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할 만한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지력 늘 끌어당기는 수준으로 높이시는 게 아니고 의지력이 높아지지 않아도 몸이 움직이는 시간을 찾으셔야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하세요. 한 번에 하나. 하실 때 먼저 하시면 좋은 게 심호흡이에요. 심호흡을 한 5번에서 6번 하면 좀 차분해지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휴대폰 멀리 두시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그리스 신화 하나가 있어요. 그 오디세이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세이렌 아시죠? 세이렌이 스타벅스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낸 인어잖아요. 두 자매 인어인데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세이렌이 바다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다 빠져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어요. 그런데 이제 오디세이아도 이제 거기를 지나가게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은 조언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몸을 배에다 칭칭 묶어 놓으라고 해요. 절대 갈 수 없게 세이란한테 가고 싶어도 못 가게. 그리고 귀는 열어보라고 해요. 소리 들어보라고. 대신 그 노를 젓는 사람들한테는 귀 다 막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디세이아만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들어서 자기가 막 가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공들이 다 몸을 더 칭칭칭칭 묶어버려요. 못 가게.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유혹하는 애들은 좀 멀리 두셔야 돼요. 나를 이곳에 묶어 놓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내 엉덩이를 여기 붙여줄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필요한 건 하나만 하는 게 좋아요. 생각을 하나에만 집중.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생각이 또 다른 데 가서 얘를 집중 못하고 그 다음에 할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할 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타이머 5분 안에서는 이거 하나만 한다. 이것만 해본다. 그렇게 하고 내가 잡은 시간보다는 나는 한 10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 잡을 때는 7, 8분 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꼭 집중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짧게 잡아서 내가 날마다 해낸다는 느낌을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육아를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해낸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그래도 이거는 꾸준히 잘하고 있어. 이건 해내고 있어.'라는 나만의 장치가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서 아무도 칭찬 안 해 줘요, 육아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를 계속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칭찬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짧게라도 하고 있는 거 안에서 나를 계속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하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뭔가를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혼자보다는 같이 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더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다면 모임에서 이제 만들어서 해 보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포인트는 내가 재능 기부가 아닙니다. 재능 기부 형태의 모임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습관으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혼자는 잘 안 되니까. 이거를 같이 하자는 거죠. 같은 목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 같이 힘내자." 해서 가는 거죠. 이게 육아할 때는 조금 더 많이 힘이 돼요. 왜냐하면 요즘 서로 만나기도 힘들고 하는데 육아하는 엄마들끼리 그래도 "우리 이걸 같이 해 보자." 하면서 가다 보면은 힘이 나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또 오늘 육아를 하고 이게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진짜 습관 만들어야겠다 싶은 거는 책에도 적었지만 다 모임 안에서 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신문 보고 지금도 필사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신문도 이제 쪼금 지나면 거의 2 년을 보거든요, 종이 경제신문을. 그것도 절대 혼자 할 수 없죠. 최대한 쉽게 제목만 3 개만 딱 파악해서 쓰고 그것만 인증하는 것만 하거든요. 인증도 아주 쉽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뭘 해도 쉽게 쉽게 가는데 대신 꾸준하게 가죠. 그럼 되게 뿌듯해져. 음. 인증은 그래 가지고 그냥 하나씩만 인증해. 하루에 한 거 하나. 그걸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따가 질문 주시면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해 보세요, 여러분. 자, 행동. 어떤 행동이 떠올랐나요? 음. 자, 행동이 안 떠오를 수도 있고 떠오를 수도 있어요. 늘 나한테 질문해 주세요. '나 뭐 하지?' 근데 '내가 자꾸 미루는 거 뭐지?' 자, 두 번째. '그럼 이걸 언제 할 건가요?' 같은 시간대. 음. 같은 시간대. 언제 할 건가요? 저는 이제 고전 필사를 하는데 늘 아침 4 시에 일어나면 하죠. 그런 것처럼 언제, 어디에서 나만의 꿈을 이루어 주는 그 공간은 어디로 잡으실 거죠? 우리 집 정말 공간 안 나온다. 안 나와도 돼요. 그 작은 식탁도 괜찮고 사실 운동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그 운동할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요즘에 스쿼트를 하는데 10 개씩만 하거든요. 그거를 네. 그 필스하고 스쿼트하고 책 읽고 스쿼트하고 이렇게 지금 하니까 50 개는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글 쓰기 전에 스쿼트하고 네. 그러면 공간이 아주 적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10 번씩만 해요. 10 번씩 하고 또 딴 거 하고 10 번씩 하고 10 번씩은 정말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준비물.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음. 그리고 처음에는 몇 분을 집중해서 할 건가요? 이런 것들 안에서 나만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정한 다음에 걔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늘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준비물은 그 장소에 늘 준비되어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5 분만 한다. 10 번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전혀 나한테 부담이 안 되는 양으로 쭉 갑니다. 음.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 자, 첫 번째 정할 건 할 일, 두 번째 정할 건 장소, 시간, 세 번째 정할 건 장소, 네 번째 정할 건 우선 5 분부터 간다. 다섯 번째 하나만 한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누군가와 같이 하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미라클 타임 5 단계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좀 나를 돌아보는, 나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더없이 기쁘고 유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실 시간이고요. 제가 이제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거나 궁금한 거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못 물어보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라도 물어보시면 되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회의 신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지금밖에 없죠. 제가 목소리로 알려드리는 건 지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오늘 잡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롤로그에 쓴 말인데요. 여러분의 정원을 가꾸시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가 한 말이고 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생각하는 말인데 정작 나 자신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고 대견하고 예쁘게 바라보시나요? 정말 모든 거의 시작은 나에 대한 이해부터라고 보고 이해와 사랑으로 했을 때 정말 나한테 맞는 것들이 길이 생기고 그걸 해나갈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저는 이제 정원을 가꾸는 거라고 봐요. 우리 마음 안에는 생각의 씨앗을 뿌릴 수 있거든요. 말의 씨앗도 뿌릴 수 있고 그거를 내가 뭔가 나만의 정원을 가꾼다고 한번 바라보세요. 내 마음에 어떤 걸 뿌려야 될지. 꽃을 키워도 되고 나무를 키워도 돼요. 그래서 그런 정원들이 좀 향기로운 정원들이 제 주변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고요. 그거를 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런 미라클 타임의 프로세스로 하나씩 해나가신다면 제가 오늘 이 저자 강연 한 거에 굉장히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들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을 알아가는 거,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대하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든 여러분에게 맞게 결정하실 수가 있고 그게 결국은 나에게 맞는 정원을 가꾸는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